히릿! 안녕하세요. 히렌초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는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서 네, 제 채널에서도 그랬어요. 저도 아주 반가운 마음을 담아서 모셨는데요. 감성대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릿 여러분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이자 유튜버 감성대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책 나왔는데요. 내가 20대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을 때 꺼내서 읽으면 좋은 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녹아져 있는데요. 책과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제가 네. 궁금한 것들을 오늘 다양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감성대디님만의 노하우를 만드실 수 있었던 데는 사실 회사 생활뿐 아니라 이전부터 하셨던 사회 경험들도 큰 몫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살아오셨는지 좀 일단 궁금한데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를 계속 했었고요. 춤을 너무 좋아해서 댄싱 팀에 들어가서 이제 춤 대회도 나가보고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이제 예고도 가보고 모델 해보고 싶어서 이제 모델 라인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예전부터 미국에 가고 싶었는데 마침 또 미국 LA에서 포토그래퍼 구하는 곳이 있어서 그때 미국 건너가서 포토그래퍼로 활동하다가 이제 클럽 DJ로 하다가 드라이 클리닝 가게도 운영하다가 우와. 네, 30대 초반에 한국 들어와서 라운지바도 운영해보다가 그리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마트를 제가 점주로 4년 있다가 최근에 직업이 이제 인테리어 복수 하다가 이제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몇 개, 한 열 몇 개의 직업을 가지셨던 네네네. 것 같은데요? 알바까지 치면 뭐 4, 50개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사회 경험이 엄청나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 하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 대하는 법 이런 거는 마트 운영하면서 진상들을 겪고 그쵸. 직원들 구해보고 그때 많이 배웠고요. 가장 많이 배운 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클럽에서 일할 때인 것 같아요. 정말 느낀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구나. 사람 사는 곳은 갈굼도 있고 기싸움도 있고 차이점이 있다면은 한국에서는 좀 그냥 갈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갈구고 직급이 높으면 갈구는데 미국 친구들은 철저하게 실력. 얘가 일을 못하면 갈굽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철저한 능력주의라고도 네, 볼 맞습니다. 수가 네네. 있겠네요. 맞아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일을 못하면 철저하게 깨는군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처음엔 그게 인종차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일 못하고 영어 못하면 갈굼당하는 거였죠. 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이 사실 감사하게도 지금의 삶의 노하우를 전하는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있는 책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감성대디님의 도서를 15분께 증정해드립니다. 감성대디님과 저를 잇는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히릿분들께서도 꾸준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노하우를 여쭤보기 전에 감성대디님께서 느끼신 사회생활을 할 때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선 넘었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권한이 있고 자기만의 땅이 있는데 이걸 침범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거죠. 땅이 한 번 뺏기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초반에 잡아야 돼요. 때려보면서 이렇게만 해도 돼요. 라인을 지켜야 되는데 이런 라인을 안 지키면은 자기 권한도 뺏기고 무시당하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팁이었네요. 네. 그냥 넘어가지 말 것이었네요. 절대로.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요. 목소리가 말투예요. 우물쭈물거리고 무슨 이야기하는지 잘 안 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열에 9은 무시당하더라고요. 피지컬이 좋고 일 잘해도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지 못하면은 거의 무시당한다고 봐야 돼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나 꼭 무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좋게 봐주면 좋은데 그걸 또 그쵸. 약자로 보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쵸. 꼭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이 언어라는 스킬을 또 장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말 끝에 좀만 힘 줘도 되거든요. 말 끝에 좀만 힘만 줘도 굉장히 일 잘해 보이고 부러져 보여요. 저도 이제 목 놓아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제발 말끝 흐리지 마세요. 끝까지 얘기하는 습관 가지세요. 막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작 지금 제가 긴장해서 말끝 흐리고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클럽에서 일할 때 미국에서 그때만 해도 제가 한국식 사고방식에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직장 상사에게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좀 감추는 스타일이었어요. 클럽 직원들이 20명 있는데 그 대표이사가 있고 돌아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뭐 팁에 대한 얘기였어요. 한 명씩 일어나서 막 따지고 화내고 막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하고 있다가 나한테 차례가 왔죠. 이제 데니스 네 생각은 어때? 제가 거기서 모르겠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때 친구들 표정이 이렇게 한심한 표정이잖아요. 이렇게
그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너 바보 아니냐고, 왜 말 못해? 왜 네 생각은 말 안 하냐고 따지는데, 그때 제가 머리를 탁 맞은 느낌이었죠. 아, 나한테 마이크가 왔을 때 나의 생각을 얘기해야 되는구나. 말을 해야 될 타이밍에 꼭 하는 것도 그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은 물론 그 순간에는 뭐 넘어갈 수 있어도 무시당해도 되는 애가 되는 거죠. 여러분 3가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질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듯한데요. 네.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나의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무례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우물쭈물하거나 당황하거나 욱하거나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굳이 거기에 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굉장히 공감되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 남동생이랑 어릴 때 맨날 싸우는 저를 보시고 너는 왜 이렇게 매번 대꾸를 하니? 무시를 해, 쟤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을 무시하면서 이 스킬을 키운 것 같습니다. 아. 계속 괴롭힐 때 그냥 무시하고 뭐래? 이러고서 제 할 일 하면 어느 순간 지쳐서 떠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머쓱해져요, 사람이. 근데 대부분은 거기서 이제 가는데, 더 무례한 인간들은 이제 너 나 무시하냐? 너 왜 예민해?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왜 내 기분을 네가 정하냐? 상대방이 만든 판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돼, 그냥. 더군다나 그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망신 주면요, 더 해야죠.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한 분들이 분위기 싸해질까봐,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진짜 바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무조건 싸늘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3초간. 그것만 해줘도 엄청 사람이 달라 보이죠. 평소에 웃음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처럼요. 네. 그런 분들이 나도 모르게 상대가 무례한 얘기를 했을 때 웃고 아차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반응 속도를 늦추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한 템포 낮추는 거죠. 네, 누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웃는 습관을 좀 멈추시고 듣고 나서 무례하면 정색하는 것도 때론 답이 된다는 것. 자기의 기분을 자기가 언제나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불쾌하다? 내가 정색할 타이밍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있죠? 아하, 네, 단답으로 그냥 자르고 넘어가세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웃으면서 말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쵸. 카톡으로도 길게 아주 저를 괴롭혔던 분이 계셨는데요. 초반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하게 다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아니다 싶은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장문을 보내서 네, 알겠습니다. 저 멀리서 저분 한숨 소리가 들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혼자 열받으셔서 카톡을 쓰셨어요.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뭐라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상습적으로 괴롭게 하는 사람은 힘 빠지게 하는 거죠. 네, 힘 빠지게 하는 게 답이다. 네. 였습니다. 이성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건 남자 여자 똑같은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감성 대리님께서 꼽는 이 사람에게 느껴지는 잊을 수 없는 정말 네. 치명적인 최고의 매력은 딱 하나를 꼽자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 한 명 만난 적이 있었어요.